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리 보는 지방선거의 김종환입니다. 시티타임즈 특집 2014 미리 보는 지방선거. 그동안 대전광역시에 이어서 충청남도의 15개 시군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서 광역과 기초단체장 후보 예상자들의 면면과 또 각 당의 선거 전략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 등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과연 어떤 분들이 향후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을 위해서 배재대학교 본명정대학원의 최우태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저희들이 7차례에 걸쳐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 대한 그 기초 자치, 그다음에 그 광역단체장에 대한 걸 알아봤는데 이제 오늘 세종자치시입니다. 네. 작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해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난 7월 30일자 세종시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세종특별자치시에는 48,142세대에 11만 7,369명이 생활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인구 분포를 세분한 걸 보면은 주촌읍이 46,321명으로 가장 많고 연기군이 2,825명, 연동면 3,881명, 그리고 북왕면이 6,700명, 금남면 1,176명, 장군면 5,059명, 연서면 7,702명, 전이면 6,901명, 그리고 전동면이 4,095명, 소정면이 2,986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마을 아파트가 들어선 한솔동이 27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솔동이 신도시민 천마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그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세종시가 꿈꾸는 것은 조그만한 뭐 농촌 지역이 아니고 네. 국제적인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꿈을 또 그런 비전을 보고서 오신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솔동 주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사실 어떤 뭐랄까 바람이랄까 희망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선거에 투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인구로 따져 보면 한 4분의 1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제 이 한솔동 주민들의 아마 표심이 내년 선거에서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솔동 주민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젊은 층이에요. 네. 연령층이 상당히 낮고요. 또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색깔보다는 이제 진보의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누리당보다는 지금 민주당 또는 혹시 태어날 그 안철수 신당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이 세종시의 내년 6.4 지방선거에는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뭐냐면은 타 자치단체와 틀리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1일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만에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은 아마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다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과연 이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 시장 체제가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네. 여기 현 시장에 대한 평가가 저는 주류를 이룰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세종시의 원래 목표가 이 행정타운도 있지만은 또 이제 자족기능의 어떤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현 정부가 이런 자족기능을 확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것들도 아마 선거의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이미 지난 선거에서 밝혀졌듯이 아까 이제 한솔동 네. 주민을 평가를 해주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40대 이하가 약 70%에 달하면서 야당 성향이 표심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 변수의 가중치를 지금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반분하거나 약간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큰 변수가 될 수 없겠지만은 일방적인 야권 지지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면이 좀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쪽에서 불어오는 게 아닙니다.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외진 곳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그것이 이제 지리적 그 이동을 하면서 그것이 태풍이 되고 또 이렇게 폭풍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근원지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탄탄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바람의 강도가 정해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솔동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그 자부심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에 의해서 내년 선거의 바람이 저는 이제 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뭐 어차피 세종시 선거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누가 받느냐 이게 이제 큰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장이 내년도에 공천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결국 그 이 박근혜 이 대통령께서 지금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세종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전략 같은 것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또 다른 후보에게 이제 공천이 갈 텐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자칫하면 세종시의 이 보수층의 분열 양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한솔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 어떤 그 진보에 대한 바람, 또 이 민주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이 불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새누리당이 유리하지만 내년 그런 그 공천 과정이라든지 현 자치단체장의 어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특별자치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세수가 확보가 되고 어떤 그 자체 재원이 이제 확보가 되어서 상당히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큰 힘에 기대지 않더라도 자적 기능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개정안의 어떤 이 통과 여부도 이것도 이제 내년도 아마 지방선거에 세종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솔동의 여론의 향배가 내년 세종시장 선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연기군들은 이제 지금 현 유한식 시장이 연기 군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솔동 주민들은 자이든 다이든 간에 세종시가 좋아서 최근에 천마을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그 세종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또 변수가 되겠군요. 지난해 4.11 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은 유한식 현 시장을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최민호 전 행복청장을 후보로 내세웠었는데 이 여권의 두 후보가 합당 이후에도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자기 행보를 지금 꾸준히 말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선의의 경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통합에 따른 표심의 이동 이것도 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우리 소위 말하는 충청권 지역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당의 근원지가 이제 이 부여, 공주 또 이쪽 연기 이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에 편입이 된 이후에 과연 새누리당이 이 지역 정당 출신들에게 어떤 배려를 했느냐 이제 이것이 상당히 큰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그러나 현 유한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되기 전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분이 이제 선진당 시절에 뽑아줬는데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이 투표 공헌도를 무시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새누리당으로 당적 변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지역 내에서도 그분의 선택을 존중한 분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선의의 경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최민호 청장과
유한식 시장과의 어떤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지금 수준에서는 상당히 과열된 상태에서 네.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세종시의 변수 중에 물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세종시의 변수 중에 변수는 안철수 신당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 지역 정당의 향수에 젖어 있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마음이 공허합니다. 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과 통합을 했는데 원래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낚시에 비유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통합이 되면 이 고기가 잡히게 되면 떡밥을 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는. 예. 그러니까 마치 새누리당이 선진당을 흡수 통합하면서 통합하고 나서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조금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마음이 좀 편하지를 않고 그 허전한 마음을 지금 파고드는 것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철수 신당이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출범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라도를 대상으로 해서 출범을 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라도와 충청도를 동시에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탄생을 하고 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안철수 신당이 뜨게 되면 새누리당은 큰 변수가 없어요. 변동이 네.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민주당의 이 지지층을 상당 부분 흡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양자 간에는 분열되면 안철수 신당하고 민주당은 분열되면은 정말 한 석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아마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서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고 아마 통합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형성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의 흐름대로 간다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그 통합 공천자가 상당한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통합에 대해서는 재고를 할 텐데 이제 안철수 신당은 조금 이제 예외성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세종시 출범 이후에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비롯해서 YMCA 등이 독자적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 변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이 정당 공천제가 기초 수준에서 없어지면 이제 지방 정당 소위 얘기하는 지역 정당을 이제 허락을 해주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정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지방 그 기초 수준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랄까 이런 건 이제 상당히 저는 이제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그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정치권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임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뭐 그것이 저는 꼭 나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또 지역의 애착을 많이 가져왔고 또 지역의 문제점 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한 집단이 이제 시민사회자 집단이기 때문에 뭐 그들이 뭐 그 소위 얘기하는 지방 정당을 화해서 이렇게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후보군을 좀 살펴보죠. 현재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세종시장 후보군은 대략 3명 정도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현 시장인 유한식 후보와 전 행복청장을 지낸 최민호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역시 전 행복청장을 지낸 이춘희 후보 등인데요. 이분들의 면면을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잘 아시지만 유한식 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이 농업직이죠. 농업직 공무원으로 출발을 해서 농업지도소장 그다음에 이제 그 심대평 전 국민중심당 중심당의 대표에 이제 눈에 들어가지고 공천을 받아서 연기군수가 됐죠. 연기군수가 된 이후에 사실 이제 이분이 클 수 있었던 것은 뭐 잘 아시지만 이
뭐죠 행정 수도 네. 이 투쟁과 관련해서 뭐 그분은 매일 선거운동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뭐 매일 TV에 나오는 이제 네.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힘을 받아서 지금 이제 시장이 됐고 뭐 지난 1년 동안 또 열심히 이제 또 그 시정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러나 이제 이 인물론에서 보면 이제 중앙 정부의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스케일 큰 그런 행정을 이끄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평도 좀 있는 것이 좀 예.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민호 전 그 행복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경험이 좀 풍부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 충남 부지사를 했고 또 중앙 에서도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했던 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실력이라든지 또 인맥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느 후보보다도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세종시가 사실은 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네. 이제 큰 관건인데 그러나 많은 이 한솔동 주민들도 늘어나고 또 그 시민들이 야 세종시가 지금 추구하는 거 이런 건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좀 이 우리나라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뭐 인물들이 좀 나가면 어떨 것인가 네. 이제 그런 바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람에 조금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세종 시민들이 꼭 저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이춘희 전 행복청장. 네, 이분은 뭐 좀 한결같은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오버하지도 않고 뭐 겸손하게 이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 같은데요. 글쎄요, 뭐 이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두 분이 싸우고 있을 때 이 민주당에서는 이춘희 전 청장이 이제 조용히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분 좋아하시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분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경험들 또 당내에서도 또 입지가 또 강한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네. 또 현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의 아마 도움을 크게 받는다면 뭐 내년 선거에서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가 이해찬 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 야권의 성향이 강한 도시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그 지사를 지냈던 심대평 그때는 새누리당 아니죠? 선진당이었죠. 예. 네. 후보가 별로 그 지역 기여도가 적기 때문에 좋아서가 아니라 찍을 사람이 없어서 찍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만일 민주당이 이춘희 후보 예상자가 지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임한다면 의외로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따라서 이춘희 후보가 안철수 신당 입당 등 또 다른 결심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언론들로부터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아까 이해찬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선거 그 성향 이런 것이 기인된 원인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전혀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쭉 걸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누구 예.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예. 현직 국회의원이 민주당인데 예. 그 자리를 박차고 아무리 뭐 이 안철수 신당이 뜬다 할지라도 그쪽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예. 만약에 뭐 안철수 신당을 가게 된다면 만약에 유한식 시장이 공천을 받으면 저는 네. 뭐 최민호 청장이 욕심을 내지 갈 수도 않을까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서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판세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무리 삼아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내년 선거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중앙 정치의 영향을 제가 볼 때는 세종시만큼은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다. 네. 다만 2년 동안에 현 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또 이 현 시장이 한 번 더 해서 과연 이 세종시를 이 세계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여기에 아마 평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그 시민들 생각에 현 시장이 한 텀을 더 해도 뭐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아무래도 현 시장이 제일 유리한 그런 국면에 있을 것이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또 이 한솔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시민들이 야 우리가 지금 이제 군도 아니고 이 세계적인 도시를 꿈꾸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도시인데 좀 인물이 좀 이렇게 좀 글로벌한 인물 네, 그런 예. 인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또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바람이 불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아마 또 다른 정말 좀 이 스마트한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 아무래도 현직 시장보다는 그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거론되는 거론되는 두 분. 그 두 분이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제 결국 세종시의 여타 후보군들이 추후에 어떻게 형성될지는 11월쯤 이제 본격으로 나타나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의 유한식 현 시장 그리고 최민호 전 건설청장과 공천 싸움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과 민주당의 이춘희 전 건설청장과의 일전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세종 지방선거 또한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그런 중론입니다. 어쨌든 판단, 선택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이 시장이 되고 어떤 분이 고배를 마시느냐 하는 그 키는 바로 유권자인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티타임즈 특집 2014 미래보는 지방선거 세종시 편. 대전 충남 어느 지역보다도 변수가 많은 지역이고 또 다른 변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